매대에 번쩍이는 신상 제품들을 보며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혹은 이마트 주방용품 코너 앞에 서서 말이죠. 화려한 터치 패널이 달린 최신형 가전과 투박한 다이얼이 달린 기계식 가전 사이에서 도대체 어떤 쪽이 우리 집 부엌에서 진짜 오래 살아남을지 몰라 망설이게 됩니다. 디자인이 예뻐서 홈쇼핑에서 오늘만 이 가격이라길래 큰맘 먹고 수십만 원을 들여 산 냄비 세트가 1년도 안 돼 코팅이 벗겨져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때의 그 허탈함은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보증 기간 1년이 지나자마자 귀신같이 고장나는 전기밥솥을 보며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다 문득 친정어머니나 할머니 댁 부엌을 가보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거뭇거뭇한 무쇠 가마솥이나 빛바랜 풍년 압력솥이 여전히 펄펄 끓으며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백만 원짜리 신제품보다 수십 년 된 손때 묻은 도구가 더 잘 작동하는 이 기묘한 현상, 과연 우연일까요? 오늘 우리는 마케팅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주방용품 산업의 거대한 비밀을 파헤치고 평생 쓸 수 있는 진짜 도구를 알아보는 안목을 기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더 이상 대기업의 화려한 포장지나 인플루언서의 광고에 속아 피 같은 돈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된 공식 재무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유명 주방 가전 브랜드인 샤크닌자는 2024년 한 해에만 마케팅 비용으로 무려 1조 6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반면 제품의 본질을 개선하는 엔지니어링과 기술 개발에는 고작 4,500억 원을 썼을 뿐입니다. 기술 개발에 1원을 쓸 때 우리에게 제품이 좋다고 광고하는데 무려 4원을 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수십만 원의 가격 중 대부분은 기술 혁신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본 TV 광고와 SNS 협찬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큰 스캔들은 따로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며 독성 물질이 전혀 없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던 유명 냄비 브랜드를 공인 독립연구소에 의뢰해 정밀 분석한 결과 패키지에 절대 없다고 적어놓은 과불화 화합물 PFAS 등의 유해 화학물질이 고스란히 검출되어 조용히 법적 합의를 진행 중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대에 1,500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수입 가전조차 구매 후 몇 년 안에 3대 중 1대꼴로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한다는 소비자 보고서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기업이 설계한 마케팅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방 산업의 경제 구조와 계획된 진부화에 실체 소비자를 속이는 주방용품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우선 기업들의 경제적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 주방용품 및 가전 브랜드는 주주들의 이익과 분기별 실적 압박을 받는 거대 상장 기업이거나 사모펀드 소유입니다. 기업이 매 분기 매출을 우상향시키려면 소비자가 물건을 한 번 사서 평생 쓰게 두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 사게 만들어야 하죠. 여기서 바로 계획된 진부화, 플랜드 업solescence라는 설계 방식이 적용됩니다. 제품이 영원히 작동하지 않도록 정확히 보증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나 그 직후에 핵심 부품이 마모되거나 고장 나도록 체계적으로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습도가 높고 장마철이 존재하는 한국 부엌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기계식 레버나 스위치로도 평생 쓸 수 있는 가전에 화려한 전면 스마트 터치 패널을 집어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얇은 전자기판은 뜨거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가 끓어오르는 수증기와 열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결국 2, 3년 안에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완전히 타버립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부품 하나만 바꾸면 될 일을 전체 기판을 교체해야 한다며 새 제품 가격에 육박하는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결국 소비자가 이 돈이면 차라리 새로 사고 말지라며 하이마트를 찾거나 쿠팡 로켓 배송을 켜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입니다. 진짜 오래가는 소재 vs 마케팅이 만든 환상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주방 도구를 골라야 할까요?
정답은 겉면에 박힌 화려한 브랜드 로고가 아니라 제품의 본질, 즉 소재와 무게에 있습니다. 대기업의 마케팅팀이 매년 만들어내는 현혹적인 단어들에 속지 마세요. 우주선에 쓰이는 소재라느니, 혁신적인 세라믹 코팅이라느니, 다이아몬드가 함유된 테플론이라느니 하는 말들은 전부 저렴하게 찍어낸 얇은 알루미늄 합금 위에 화학 스프레이를 한 번 더 뿌린 것에 불과합니다. 세라믹 코팅이나 화려한 컬러를 입힌 팬들은 처음 몇 달간은 계란 프라이가 미끄러지듯 잘 되지만 우리네 요리처럼 염분이 많고 강한 불로 찌개와 찜을 자주 하는 환경에서는 코팅층이 금방 미세하게 균열이 가며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연간 사용 비용으로 계산해보면 3만 원짜리 저가 코팅팬을 매년 새로 바꾸는 것이 한일 주물의 무쇠 냄비나 풍년의 통삼중 스테인리스 냄비를 사서 평생 쓰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훨씬 더 큰 돈이 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진짜 소재는 단순하고 정직합니다. 대를 이어 물려주는 묵직한 무쇠 K캐스트 아이언, 위생적이고 반영구적인 스테인레스 스틸, 열전 도율이 높고 두껍게 성형된 알루미늄 주물, 아이캐스트 알루미늄, 화학적 변화가 없는 내열 유리, 그리고 접착제로 붙이지 않은 무거운 원목 도마가 전부입니다. 좋은 도구를 고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전 매장이나 마트에서 제품을 직접 들어보는 것입니다. 하중이 걸리는 이음새와 손잡이 접합 부위가 플라스틱으로 대충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금속 리벳으로 단단히 결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본체에 박힌 브랜드 이름보다 바닥을 뒤집었을 때 보이는 금속의 두께와 묵직한 무게감이 품질을 증명하는 진짜 지표입니다. 수십 년 전 우리 어머니들이 쓰던 투박한 스테인리스 들통이나 뚝배기가 왜 아직도 멀쩡한지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마케팅 소음이 없던 시절 본질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단순한 구조 때문입니다.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담는 주방 기구들의 진짜 민낯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이라는 거대한 신기루 뒤에서 대기업들이 우리에게 어떤 함정을 파놓았는지 하나씩 해부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광고 영상을 보며 감탄하는 동안 글로벌 주방용품 업계의 이면에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조리하는 도구의 내부 소재를 두고 수많은 소송과 비밀스러운 법적 합의가 소리 없이 지나갔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젊은 층부터 수십 년 살림 경력의 베테랑 주부들까지 모두의 지갑을 열게 만든 그 화려한 이름들의 민낯을 철저하게 기술적 사실과 법적 기록을 바탕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낳은 신기루, 아워플레이스 올웨이즈 팬의 민낯 먼저 만나볼 곳은 인스타그램을 서핑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보았을 법한 화려한 색감으로 전 세계 젊은 살림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워플레이스입니다. 이 브랜드는 오직 단 하나의 프라이팬과 정말 기가 막히게 사진을 잘 찍는 사진작가 몇 명을 데리고 거대한 주방용품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직구 혹은 세련된 편집숍을 통해 이 올웨이스 펜을 약 18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거금을 주고 구매하곤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디자인되었다는 세련된 문구와 부엌 인테리어를 완성해 줄 것 같은 은은한 청록색 컬러는 SNS 피드에 올리기 딱 좋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실제 엔지니어링 명세서를 뜯어보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워플레이스는 시장에 널려있는 흔하디흔한 저가형 세라믹 팬을 생산하는 중국의 저비용 OEM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코팅 기술도 없고 대단한 공학적 돌파구도 없으며 특허받은 기술조차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감성적인 카피라이팅과 색상 장사가 전부입니다. 공인된 독립 리뷰어들과 실제 구매자들의 사용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아름다운 세라믹 코팅은 정상적인 한국식 주방 환경에서 단 6개월에서 12개월 만에 코팅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이것을 연간 사용 비용으로 환산해보면
그 비효율성이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20만 원짜리 펜을 사서 6개월 만에 눌어붙어 버린다면 이 펜을 유지하기 위한 연간 비용은 무려 40만 원에 달합니다. 반면 동네 전통시장이나 남대문 그릇도 매상가에서 쉽게 살 수 있는 3만 원에서 4만 원대의 국산 무쇠 프라이팬이나 한일 주물의 무쇠 냄비는 한 번 사서 길만 잘 들이면 30년 넘게 자식에게 물려주며 쓸 수 있습니다. 30년 쓰는 무쇠펜의 연간 비용은 고작 알천원 꼴입니다. 아워플레이스는 단 하나의 핵심 상품으로 출시 6개월 만에 약 27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주방용품 제조회사의 수확이 아닙니다. 프라이팬이라는 물건을 단지 수단으로 삼아 배송할 뿐인 지독하게 계산된 마케팅 회사의 수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방 도구의 기술력이 아니라 내 부엌에서 예쁜 사진 한 장을 찍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 20만 원이라는 웃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홈쇼핑과 해외 직구의 교묘한 법적 꼼수 고담 스틸 다음으로 살펴볼 브랜드는 TV 홈쇼핑이나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절대 눌어붙지 않는 강철 펜으로 이름을 떨친 고담 스틸, 토고템 스틸입니다. 이 브랜드의 본질은 똑같은 중국 공장제 알루미늄 펜을 소비자에게 2번 팔아먹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한 번은 제품을 처음 구매할 때이고 또 한 번은 제품이 고장나서 반품을 시도할 때입니다. 고담 스틸은 홈쇼핑 히트 상품들의 배후에 있는 수입 유통사 엠선이 소유한 브랜드로 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펜들은 대량 생산되는 얇은 알루미늄 판을 기계로 꾹 눌러 형태만 잡은 것입니다. 중국 공장에서의 실제 개당 도매가는 고작 6,5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나 직구 채널에서는 사이즈에 따라 3만 원에서 6만 5천 원 선에 판매됩니다. 진짜 교묘한 꼼수는 제품 박스 안쪽 깊숙이 숨겨진 작은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포장재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구속력 있는 중재 합의서 바인딩 아비트레이션 어그리먼트가 바로 그것인데 이는 소비자가 제품 결함으로 인해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원천 박탈하는 독소 조항입니다. 이러한 언어적 장치는 이 브랜드가 과거에 판매했던 논스틱 코팅 팬들이 얼마 못 가 모든 음식을 새까맣게 눌어붙게 만들면서 당했던 대규모 집단 소송의 역사에서 비롯된 방어막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제품의 10년 보증이라는 달콤한 광고를 믿고 실제로 결함이 있는 펜을 교환받으려 한다면 고담 스틸 측은 왕복 배송비와 처리 비용 명목으로 무려 13,000원 상당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합니다. 이 비용은 여러분이 우체국에 가서 직접 택배를 보내는 비용보다 비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새로 보내줄 새 프라이팬의 중국 공장 도매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그들은 하자가 있는 제품을 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배송비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쓰레기 같은 프라이팬을 제값에 한 번 더 강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성적인 마케팅조차 시도하지 않는 그저 투명하게 나쁜 수학적 기만입니다. 다이아몬드라는 화려한 단어에 숨겨진 기만, 블루 다이아몬드 단어의 화려함으로 소비자의 눈을 멀게 하는 마케팅의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블루 다이아몬드 프라이팬입니다. 대형마트의 주방용품 코너나 쿠팡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브랜드는 마케팅 카피라이팅이 어떻게 제품 기술 사양서를 왜곡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광고에서 침을 튀기며 강조하는 다이아몬드 인퓨즈드 세라믹 마이어몬드 인퓨즈 세라믹이라는 거창한 표현은 첨단 재료 공학의 결정체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 펜의 본질은 중국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저렴한 알루미늄 본체에 불과하며 그 위에 다른 모든 저가형 펜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세라믹 스프레이 코팅을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부서가 법적인 처벌을 피하며 당당하게 광고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수준의 인공 합성 다이아몬드 가루를 아주 미량 뿌렸을 뿐입니다.
블루 다이아몬드는 어떤 음식도 절대 눌어붙지 않는다는 허위 광고를 남발하다가 결국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음식을 시커멓게 태우고 눌어붙게 만든 성난 소비자들로부터 허위 광고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제조사 측은 여러 차례 법적 이해 제기를 통해 소송을 무력화하려 시도했으나 법원은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브랜드 측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며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리스트를 뜯어보며 발견하게 되는 명확한 공식이 있습니다. 제품 상자 겉면에 다이아몬드, 세라믹, 네버스틱, 이온화, 티타늄 주입 같은 우주 과학 기지에서나 쓸 법한 거창한 단어가 많이 적혀 있을수록 그 내부의 실제 금속 베이스는 더 얇고 저렴하며 박스 속에 숨겨진 법적 방어 문구는 훨씬 더 꼼꼼하고 공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보석 공학 기술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화려하게 인쇄된 스티커 한 장과 화학 스프레이 코팅, 그리고 제품이 망가졌을 때 조용히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법적 제약 조건을 돈을 주고 사고 있는 것입니다. 4대1 마케팅 비율의 민낯, 샤크닌자 영상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샤크닌자의 이야기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들의 수학은 정말이지 지독하고 영악합니다. 가전 양판점이나 유튜브 협찬 영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닌자 블렌더나 에어프라이어의 화려한 명성은 철저하게 짜인 돈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들의 공식 재무 보고서가 증명하는 4대1이라는 수치는 주방 가전업계가 얼마나 마케팅 소음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매출액의 무려 22.5%에 달하는 1조 6,500억 원이 오직 TV 광고, 틱톡 동영상 광고, 네이버 블로그 협찬, 유명 인플루언서의 언박싱 영상 제작비로 곧장 들어갑니다. 반면 제품의 내구성을 높이고 내부 모터의 과열을 방지하며 진동을 줄이는 본질적인 연구 개발 A&D에는 매출의 고작 6.2%인 4,500억 원만을 지출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의 대가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프라이팬 라인업인 네버스틱, 리버스틱 시리즈는 이미 미국 국립광고심의기구 NAD로부터 과장되고 부풀려진 성능 광고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음식을 갈아주던 닌자 블렌더의 용기가 고속 회전 중 발생하는 내부 압력과 열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여 소비자가 중증 화상을 입은 사건으로 인해 현재 법원에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대한 폭발 블렌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가전 매장과 홈쇼핑 채널에서는 여전히 화려한 광고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짜놓은 사업 구조 자체가 제품의 완성도가 아니라 소비자가 지난주에 보았던 광고의 잔상을 지우기 전에 또 다른 광고를 노출하여 구매를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닌자의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엔지니어링의 정수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제 스마트폰을 보며 넘겼던 3번의 광고 스폰서 비용을 소비자의 돈으로 직접 메꿔주는 행위일 뿐입니다. 제품은 그저 광고라는 진짜 상품을 판매한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배송품에 불과합니다. 영상의 중간이지만 여기서 잠시 여러분의 소중한 부엌을 지키기 위해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거대 기업들이 수천억 원의 돈으로 진실을 가리고 소송을 조용히 무마할 때 여러분이 매일 먹는 식탁의 안전과 직결된 진짜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마케팅 뒤에 숨겨진 화학 물질 스캔들, 아놀론과 마이어 코퍼레이션이 이제 주방용품 업계의 가장 어두운 클라이막스시자 서두에서 예고했던 유해 화학물질 소송의 실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국내 백화점 주방 코너나 프리미엄 식기 전문관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아놀론이며 이 브랜드를 소유한 모 회사는 전 세계 주방용품 유통망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공룡 기업 마이어 코퍼레이션입니다. 소송의 정확한 명칭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2022년 말 제기된 클라크 대 마이어 코퍼레이션, 칼라크 vs 마이어 코퍼레이션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충격적입니다. 마이어 측이 아놀론 프라이팬 겉면에 PFOA 프리, 유해 과불화합물 미검출라는 문구를 대대적으로 인쇄하고 순수한 자유와 함께 요리하세요라는 달콤한 슬로건을 앞세워 프리미엄 가격을 받아 챙기는 동안 독립적인 제3자 전문 실험실에서 이들의 5인치 하드 아노다이징 하드 에노다이스드 알루미늄 프라이팬을 가져다가 정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야말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유해 물질이 전혀 없다던 프라이팬 내부에서 정확히 PFOA 성분이 0.72ppb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 축적되면 잘 배출되지 않는 11가지의 추가적인 과불화합물 PFAS 계열의 이른바 영원한 화학물질들이 고스란히 검출된 것입니다. 이 펜들은 마이어 코퍼레이션이 구축한 글로벌 OEM 네트워크에 따라 태국과 중국의 거대 제조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됩니다. 대형마트, 주방 매대에 놓인 저가형 펜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라인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건들입니다. 소비자는 내 가족이 먹을 음식에 독성 물질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비싼 웃돈을 주고 PFOA 프리 스티커가 붙은 아놀론 펜을 샀지만 정밀 실험실의 데이터는 우리가 그 독성 물질과 그 사촌격인 화학 물질들을 돈을 주고 함께 집 안으로 들였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대기업의 화려한 마케팅 단어 중 그 어떤 것도 쇠고기 미역국을 끓이고 아이들의 계란 프라이를 할 때 녹아나오는 화학 물질의 위험성을 상쇄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연방법원의 차가운 소송 기록과 배신당한 소비자의 분노만이 남아있을 뿐이며 다음에 등장할 브랜드는 이 아놀론의 기만 행위를 오히려 정직해 보이게 만들 정도로 대담합니다. 슬로우 쿠커 내부에서 떨어져 나오는 코팅 조각, 크록팟 다음에 마주할 브랜드는 냄비와 가전의 경계선에 서 있는 제품, 서구식 조리 도구이지만 국내에서도 갈비찜이나 닭볶음탕, 사고를 우릴 때 멀티쿠커라는 이름으로 쿠팡이나 하이마트에서 대중적으로 판매되는 크록팟, 키록푹입니다. 이 브랜드를 소유한 모 회사는 미국의 거대 생활용품 지주회사 뉴엘 브랜즈, UL 브랜즈입니다. 이들이 직면한 최신 소송은 2026년 초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접수된 벤투로 대 뉴엘 브랜즈 웬툴로 vs 뉴엘 브랜즈 사건 번호 1, 26CV10027 사건입니다. 소송의 대상이 된 제품은 국내에서도 주부들이 직구나 가전 매장에서 약 14만원 상당을 주고 구매하는 크록팟, 7쿼터 이지 클린 쿡앤캐리 이지 투 클린 쿡앤캐리 모델입니다. 소장에 기록된 고발 내용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크록팟 측은 내솥 내부에 세라믹 코팅이 유해한 과불화 화합물이 없는 안전은 소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소송과 함께 제출된 정밀 현미경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코팅층에는 엄연히 PFAS 가족의 핵심 일원인 PTFE,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기술적 결함은 내부에 쓰인 원자재의 배합 비중이었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코팅 마감재에 운모 마이카 성분을 과도하게 뒤섞는 바람에 논스틱 코팅층이 하부의 세라믹 베이스에 제대로 접착되지 못하고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기술적 결함이 실제 우리 부엌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한국 주부들이 가족들을 위해 8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푹 고아내는 사골국이나 부드러운 갈비찜 내부로 열을 받아 부풀어 오른 화학 코팅층이 미세한 조각과 가루 형태로 서서히 벗겨져 들어갑니다. 소송을 제기한 대표 원고의 증언에 따르면 정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내솥 바닥의 코팅이 하얗게 들뜨고 껍질처럼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14만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산 프리미엄 멀티쿠커가 매일 저녁 우리 아이들의 입속으로 화학물질 조각을 밀어넣는 도구로 전락한 셈입니다. 1년 만에 내솥을 새로 사거나 가전을 통째로 버려야 하니 연간 사용 비용은 구매 가격 그대로인 14만 원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마케팅팀이 이 똑같은 기만적 각본을
수백만 원짜리 대형 냉장고에 적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 이 정도는 약과에 불과합니다. 로고 장사로 감춘 플라스틱의 한계, 키친에이드 내 번째로 해부할 브랜드는 부엌의 품격을 높여준다는 이유로 수많은 주부들의 로망이 된 키친에이드, 찌찌네이드입니다. 베이킹을 하는 분들에게 상징적인 스탠드 믹서 덕분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냉장고나 식기세척기 같은 대형 가전 영역으로 넘어오면 키친에이드의 본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브랜드는 미국의 대형 가전 기업 월풀이 소유하고 있으며 겉면에 고급스러운 은색 명판만 새로 붙였을 뿐 내부 기계 구조는 일반 저가형 월풀 제품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이른바 브랜드 로고 세금, 페이떼즈 탁스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 서부 연방법원에 접수된 버치 대 월풀 버치 vs 월풀 사건 번호 117CV00018 집단 소송을 보면 이 프리미엄 가전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소송 대상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생산된 키친에이드 고급형 식기세척기였습니다. 제조사는 식기세척기 내부에 상단 식기 바구니를 지탱하고 고정하는 핵심 회전축 부품을 단가 몇백 원짜리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식기세척기 내부에 뜨거운 고온 수증기와 열기에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된 이 플라스틱 축은 경화되어 유리처럼 파사삭 부서져 버렸습니다. 결국 설거지가 한창 진행 중이던 사이클 중간에 상단 바구니가 통째로 주저앉으면서 아래에 있던 고가의 와인잔과 도자기 그릇들을 그대로 덮쳐 박살을 내버리는 대참사가 수많은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법원 합의를 통해 키친에이드 측이 제시한 피해 보상책이었습니다. 고장난 식기세척기를 가진 피해 소비자들은 고작 현금 15달러, 약 2만 원을 받거나 키친에이드 스탠드, 믹서 30% 할인권 또는 키친에이드 블렌더 10% 할인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내 부엌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릇을 깨뜨린 가전 회사가 보상 정산서랍시고 자기네 회사에 다른 비싼 제품을 돈 더 주고 새로 사라는 할인 쿠폰을 던져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보다 앞선 소송에서는 월풀과 키친에이드, 식기세척기의 전자 제어, 기판 PCB, 내부 설계 결함으로 인해 주방에서 기판이 과열되어 불꽃이 튀고 연기가 피어오르며 화재가 발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전 양판점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해서 결코 더 단단한 기계 부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세련된 로고 업그레이드 비용과 고장이 났을 때 부품 공급이 느려 몇 달씩 가전을 쓰지 못하는 대기 시간,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프라이팬 가격보다 적은 금액의 보상금 명목의 합의서가 뒤따를 뿐입니다. 이제부터 피해 규모의 액수는 상상을 초월하며 커집니다. 스마트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리고 핵심 기능을 망각한 삼성전자세 번째 순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대기업, 바로 삼성전자 짬맘송의 스마트 냉장고 라인업입니다. 삼성은 냉장고 문짝에 거대한 태블릿 PC 스크린을 달아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마케팅에는 완벽하게 성공했지만 냉장고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인 얼음 제조기 아이스 메이커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외관과 화려한 스마트 홈 연결 기능 뒤에 숨겨진 소비자들의 고통은 수치로 증명됩니다.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 CPSC에 접수된 공식 기록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단 3년 동안 삼성 냉장고의 결함으로 접수된 소비자 고발 건수만 무려 6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201안건의 고발은 냉장고 내부 온도가 제멋대로 치솟아 음식을 통째로 썩혀버렸다는 내용이었고 62건의 고발은 그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을 먹은 가족들이 실제로 식중독에 걸려 병원 신세를 졌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얼음 제조기가 내장된 삼성 프랑스식 도어 프렌치도 냉장고를 구매한 소비자 5명 중 1명은 구매 후 단 3년 이내에 심각한
오작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삼성 냉장고 관련 소비자 불만의 무려 30수르가 바로 이 얼음 제조기라는 단 하나의 부품 결함에서 비롯됩니다. 내부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얼음 창고 내부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얼음이 녹아내려 굳어버리고 이로 인해 모터가 과부하로 타버리거나 물이 내부 기판으로 흘러내려 냉각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현상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2017년부터 대규모 집단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삼성 측은 법원의 공개적인 판결이나 대대적인 공식 리콜을 피하기 위해 사법부의 시야를 벗어난 비공개 조정, 프라이빗 메디에이션과 개별 합의 방식으로 사건을 조용히 무마했습니다. 공식적인 구조적 결함 인정도 없었고 이미 제품을 구매한 수많은 소비자들을 위한 전면적인 무상 수리 처방도 없었습니다. 소비자는 하이마트나 백화점에서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넘는 거금을 주고 스마트 가전을 샀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화려한 스크린 뒤에 식중독 위험을 품고 있는 불량 얼음통을 집안에 들여놓은 셈입니다. 부품의 치명적인 실패는 우리가 매일 만지는 터치스크린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냉장고 깊숙한 기계실 내부에서 매일 밤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의 심장이라 속여온 기술의 배신, LG전자 두 번째는 가전은 역시 LG라며 수많은 한국 소비자들이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LG전자 ALG의 프리미엄 디오스 iOS 및 시그니처 냉장고 라인업입니다. LG는 차세대 프리미엄 냉장고의 핵심 심장이자 핵심 기술로 리니어 컴프레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기존의 회전식 모터와 달리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극도로 높으며 무엇보다 10년 무상 보증을 해줄 정도로 내구성이 압도적이라는 것이 가전 매장 매대에 붙어있던 화려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기술 하나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그 냉장 가격은 수백만 원씩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원에 제출된 수많은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소장과 엔지니어링 고발 서류들은 완전히 다른 잔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상당의 거금을 지불하고 LG 프랑스식 도어 냉장고를 구매했으나 대다수의 가정에서 이 프리미엄의 상징이던 리니어 컴프레셔 부품이 구매 후 불과 몇 년 만에 급작스럽게 멈춰 써버렸습니다. 한여름 장마철에 냉장고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면서 냉동실에 있던 수십만 원어치의 고기와 김장, 김치, 식자재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녹아내려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가전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요청해도 청구되는 수리비는 수십만 원에 달했으며 부품의 근본적인 설계 결함 때문에 컴프레셔를 새 것으로 교체해도 1, 2년 뒤에 똑같은 고장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소비자들은 수리 비용이 냉장고를 새로 사는 가격과 맞먹는 바람에 구매한 지 4년밖에 안 된 대형 냉장고를 폐기 처분해야 했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고장난 부품이 소모성 문짝 고무 패킹이나 작은 퓨즈 하나가 아니라 그들이 프리미엄 가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광고했던 바로 그 핵심 기술이자 업그레이드 부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LG전자는 이 리니어 컴프레셔의 내부 밀봉 밸브와 내마모성 부품들이 특정 가스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조기에 파손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이 컴프레셔가 장착된 냉장고를 프리미엄 매대 전면에 내세워 판매를 지속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방 가전의 미래를 향한 첨단 엔지니어링에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기계가 작동을 멈출 때 가장 먼저 부서지도록 취약하게 설계된 화려한 이름표가 붙은 부품의 수리비를 미리 선납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리니어 컴프레셔의 대참사조차 주방용품 업계에서 가장 비싸고 사치스러운 실수에 비하면 애들 장난 수준입니다. 1. 600만 원짜리 장식품과 세대 중 한 대의 고장률. 바이킹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할 대망의 1위는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나 초호화 빌라 모델하우스 주방 전면에
마치 훈장처럼 빌트인되어 있는 하이엔드 럭셔리 가전의 대명사 바이킹 와이킹입니다. 이 브랜드는 매년 인테리어 잡지와 럭셔리 카탈로그를 도배하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표를 달고 평생을 쓰는 전문가용 부엌 프로페셔널 키친이라는 환상을 판매합니다. 바이킹의 가스레인지와 오븐 가전 세트는 국내 수입 주방 매장이나 백화점 식기 전문관 유통 경로를 통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600만 원이라는 평범한 직장인의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무지막지한 가격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이 웅장한 스테인리스 덩어리의 내구성을 조사한 소비자 전문 매체인 소비자 보고서 컨슈머 리포츠의 광범위한 독자 설문 조사 결과는 충격적인 사기극을 폭로합니다. 실제 바이킹 가스레인지를 구매해 사용 중인 전 세계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취합해 본 결과 제품 구매 후 단 몇 년 이내에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를 받거나 아예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핵심 부품이 망가지는 비율이 무려 33%에 달했습니다. 세 대 중 한 대는 반드시 고장나는 가전이라는 뜻입니다. 소비자들의 생생한 분노가 모이는 권익 플랫폼 피스드 컨슈머 피세드 컨슈머에서 바이킹의 실제 평점은 5점 만점에 고작 1.6점에 불과하며 등록된 수십 개의 리뷰들은 하나같이 절규에 가깝습니다. 최근 한 구매자는 집안 전체를 리모델링하며 무려 1억 원, 7억 5천 달러 상당의 거금을 들여 주방 전체를 바이킹 가전 풀세트로 채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설치 후 단 몇 달 만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단 하나를 제외한 모든 냉장고, 식기세척기, 가스 오븐 레인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오작동과 부품 파손이 발생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혹은 중고나라에 가끔 올라오는 최고급 48인치 바이킹 듀얼 오븐 모델의 중고 가격을 보면 출고가 600만 원짜리 물건이 불과 2, 3년 만에 수백만 원 선으로 폭락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억 원짜리 최고급 수입 스포츠카를 샀을 때나 경험할 수 있는 끔찍한 자산가치 감가상각 곡선입니다. 평생을 두고 쓸 도구의 감가상각이 아닙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들이 제공하는 보증 기간이 고작 2년 제한 보증이라는 점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내구성에 대한 책임은 딱 2년만 지겠다는 뜻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1,600만 원짜리 오븐 레인지를 사서 2년의 보증 기간이 끝나자마자 33%의 확률로 고장 유탄을 맞게 된다면 매년 수백만 원의 출장비와 전용 수입 부품 교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리 기사를 부르기 위해 매 시즌 전화기를 붙잡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비용까지 합산하면 연간 사용 비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바이킹 냉장고와 오븐을 소유한 실제 주인들이 전 세계 모든 리뷰 플랫폼에서 제발 이 제품을 사지 말라며 눈물로 예비 구매자들을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문 요리사의 완벽한 주방을 집안에 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 계절마다 수입 가전, 전용 수리 기사를 집으로 초청할 수 있는 5짜리 수의 값비싼 초대장을 구매한 것이며 전 시장 문턱을 넘는 순간 제품 가격의 3분의 2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대한 자산 손실을 자초한 것뿐입니다. 대기업이 감추어온 명확한 공식의 실체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10가지 유명 브랜드들의 행태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부정할 수 없는 공통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거대 기업들은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제품의 본질인 강철의 두께와 부품의 내구성에 돈을 쓰는 대신 소비자의 귀를 현혹하는 이야기와 환상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이 지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워플레이스는 로스앤젤레스 감성 디자인이라는 세련된 딱지를 붙여 중국 저가 공장제 프라이팬을 20만 원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샤크닌자는 제품의 내부 모터와 안전장치를 개선하는 엔지니어링 비용에 무려 4배에 달하는 돈을 매년 인스타그램과 틱톡 광고판에 뿌려대며 소비자의 눈을 가립니다. 아놀론과 크록팟은 몸에 좋은 친환경 웰빙 도구라고
입이 마르도록 약속해 놓고선 정작 우리 아이들이 먹을 카레와 미역국 속에 영원히 분해되지 않는 독성 과불화 화합물과 화학 코팅 조각을 섞어 들여보냈습니다. 키친에이드라는 이름은 알고 보면 저가형 월풀 세척기에 은색 마크 하나 붙여놓고 가격을 올린 로고 장사에 불과하며 내부 부품이 부서져 부엌이 난장판이 되었을 때 자기네 제품을 더 사라는 할인 쿠폰을 보상이라며 건네는 뻔뻔함을 보여줍니다. 국내 가전의 자존심이라던 삼성과 LG조차 본질적인 냉각 기능과 컴프레셔의 결함을 감춘 채 전면에 화려한 스마트 스크린이나 10년 보증이라는 마케팅 문구 뒤로 숨어 소비자들에게 식중독 위험과 식자재 폐기의 고통을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럭셔리의 끝판왕이라던 바이킹은 세대 중 한 대 거 고장 나는 1,600만 원짜리 예쁜 쓰레기를 팔면서 고작 2년의 보증서 한 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주방용품 산업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실제 원자재 명세서나 마케팅 비용 대 연구 개발비의 비참한 비율 혹은 법원 유통망에 쌓여가는 집단 소송 기록을 절대로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한 가정 위에서 매년 수조 원의 수익을 올리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그들의 비즈니스 각본을 완벽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스레 준비하는 내일 아침 식탁이 대기업의 내년도 광고 예산과 소송 합의금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기업의 마케팅 부서가 만들어낸 화려한 수사학과 그 이면에 숨겨진 저렴한 부품, 그리고 법적인 꼼수들을 마주하며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부엌이라는 공간이 온통 기만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닙니다. 마케팅 비용을 철저히 줄이고 오직 금속의 두께와 부품의 내구성, 그리고 세월이 증명하는 정직한 엔지니어링에 투자하는 진짜 도구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유행하는 색상이나 스마트폰 연동 기능 같은 헛된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몇십 년 동안 우직하게 본질에만 집중해온 물건들입니다. 이들은 화려한 백화점의 1층 전면에 전시되지는 않지만 남대문 그릇도 매상가의 깊숙한 곳이나 이마트와 홈플러스의 기본 집기 코너 혹은 쿠팡의 투박한 상세 페이지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분노와 실망을 거두고 우리의 피 같은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단순하고 수리가 가능하며 대를 이어 쓸 수 있도록 정직하게 만들어진 도구들을 하나씩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도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절대적인 내구성을 자랑하는 한국 주방의 뿌리, 무쇠주물 제품들입니다. 수십만 원짜리 수입 무쇠 냄비 대신 우리는 경기도 안성이나 김포 등지에서 수십 년째 쇳물을 붓고 있는 전통적인 국내 가족 경영 노포의 제품, 예를 들어 안성주물이나 한일주물의 무쇠 프라이팬과 가마솥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의 철학은 단순함 그 자체입니다. 플라스틱 손잡이도 벗겨질 세라믹 코팅도 화려한 스티커도 없습니다. 오로지 섭씨 1500도 이상의 용광로에서 끓여낸 불순물 없는 순수한 선처를 전통적인 모래 거푸집에 부어 통으로 찍어낸 단일 구조의 금속 덩어리입니다. 처음 이 무쇠펜을 손에 쥐어보면 손목이 뻐근해질 정도의 묵직한 무게감에 놀라게 됩니다. 표면은 시판되는 코팅펜처럼 매끄럽지 않고 투박하며 거칠지만 바로 이 두꺼운 두께가 열을 머금고 뿜어내는 열 보존력의 핵심입니다. 삼겹살을 굽거나 김치전을 부칠 때 얇은 알루미늄 펜처럼 식재료가 닿자마자 펜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28cm 프라이팬 기준으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약 4만 원에서 5만 원 선입니다. 연간 사용 비용으로 환산해보면 그 진가가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들기름을 발라 기를 들이는 약간의 수고만 감수한다면 이 펜은 최소 30년에서 50년을 버팁니다. 5만 원짜리 펜을 50년 동안 쓴다고 가정하면 1년에 이 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고작 1,000원입니다.
테플론 코팅이 벗겨져 매년 3만 원씩 주고 새로 사야 하는 저가형 펜과 비교하면 무려 30배나 저렴한 수확입니다. 물론 치명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웍 하나가 2kg을 훌쩍 넘길 정도로 무거워 손목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설거지 후 물기를 바로 닦아내지 않으면 붉은 녹이 슬기 때문에 매번 불에 올려 물기를 말리고 기름칠을 해두어야 하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약간의 불편함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평생 유해 물질 걱정 없이 완벽하게 고기를 구워내는 철의 심장을 부엌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밥과 찜 요리의 핵심, 압력솥 카테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름은 터치 패널이 달린 값비싼 최신형 전기밥솥이 아니라 1953년 창업 이래로 한국식 압력솥의 대명사가 된 PNPN 풍년의 클래식 압력솥입니다. 대형마트 주방 코너나 하이마트 한편에 조용히 놓여있는 이 은빛솥은 겉보기에는 수십 년 전 어머니가 쓰시던 디자인에서 한치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하지 않음이 이 제품의 가장 위대한 공학적 성취입니다. 풍년 압력솥의 본체는 열전 도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두꺼운 알루미늄을 통주물 방식으로 찍어내거나 내구성을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을 다중으로 겹쳐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압력을 제어하는 구조입니다. 전자식 센서나 복잡한 마이크로칩 대신 뚜껑 위에 달린 묵직한 금속 압력추가 증기의 힘으로 물리적인 회전을 하며 압력을 배출하는 완벽하게 직관적인 아날로그 기계식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온의 열과 수증기가 가득한 부엌 환경에서 고장날 전자부품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질긴 소갈비찜이나 현미밥을 안 치고 불에 올렸을 때 증기가 새지 않고 완벽하게 밀폐되며 칙칙칙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그 일정한 리듬은 이 단순한 구조가 얼마나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6인용 기준 약 7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솥의 진정한 가치는 부품의 수급과 수리 가능성에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뚜껑 가장자리에 실리콘 패킹이 낡거나 안전밸브가 마모되더라도 제품 전체를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심지어 동네 철물점이나 남대문 시장에서도 5천 원 남짓한 가격에 정품 교체용 패킹과 손잡이를 언제든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8만 원을 주고 사서 최소 20년을 사용한다고 계산했을 때 부품 교체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연간 사용 비용은 5천 원을 넘지 않습니다. 단 가스불이나 인덕션 앞에서 불 조절을 직접 해야 하고 타이머를 맞춰두어야 한다는 수동 조작에 번거로움이 있으며 요리 초보자에게는 압력을 빼고 뚜껑을 여는 과정 자체가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한 한계입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내솥 코팅이 벗겨져 6만 원을 주고 부품을 새로 사야 하는 최신형 전기밥솥의 유지비를 생각해 본다면 이 투박한 솥은 그 어떤 스마트 가전보다 현명한 투자가 됩니다. 매일같이 국을 끓이고 채소를 데치는 가장 기본적인 냄비를 고를 때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백화점 식기 전문관에서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유럽산 브랜드의 환상에서 벗어나 키친아트나 한일 스텐레스처럼 오랜 기간 묵묵히 한국에서 냄비를 만들어 온 제조사들의 통오중 스테인리스 냄비를 주목해 보십시오. 좋은 스테인리스 냄비는 마케팅이 아니라 원소 기호가 품질을 결정합니다. 이 제품들은 크롬과 니켈이 18대 10의 황금 비율로 배합된 최고급 304 스테인리스 스틸을 내외부에 사용하고 열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그 사이에 고밀도 알루미늄 층을 두껍게 끼워 넣어 고온의 프레스로 압착한 클레드 캘클레드 공법으로 제작됩니다. 마트 매대에서 제품을 들어서 바닥을 뒤집어 보십시오. 저가형 냄비들은 얇은 몸체 바닥에만 두꺼운 열판을 접착제로 붙여놓아 몇 년 쓰다 보면 바닥이 쩍하고 갈라져 떨어지지만 정직하게 만든 통오중 냄비는
바닥부터 벽면 끝까지 두께가 최소 2.5mm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며 이음새 없이 매끄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손잡이를 나사로 대충 박아 넣은 것이 아니라 열전도가 안 되는 진공금속 손잡이를 본체에 직접 스폿 용접, 세폿 웰딩 방식으로 단단히 부착하여 수십 년을 끓여도 손잡이가 흔들리거나 타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대형 곰솥이나 전골 냄비 기준으로 약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명은 사실상 반영구적입니다. 연간 사용 비용은 3천 원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김치찌개처럼 산성이 강한 음식을 끓이거나 소금을 듬뿍 넣고 나물을 데쳐도 냄비 벽면이 부식되거나 유해 물질이 녹아 나오지 않으며 음식이 타서 새까맣게 눌어붙더라도 철수세미로 박박 문지르거나 베이킹소다를 넣고 끓여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처음에 은빛 광택을 되찾습니다. 물론 약점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의 특성상 음식을 볶을 때 적절한 예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식재료가 바닥에 무섭게 들러붙으며 통금속 구조라 무게가 상당히 무겁다는 점은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예열의 원리를 깨닫고 나면 이 냄비는 절대로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 부엌의 가장 든든한 일꾼이 됩니다. 이제 가전제품으로 시선을 돌려 한국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김치냉장고 시장에서 진정한 내구성의 승리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며 겉면에 터치스크린과 유리 패널을 덧댄 화려한 스탠드형 스마트 김치냉장고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엔지니어링의 관점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는 위니아의 디체 뚜껑형 김치냉장고입니다. 수많은 한국의 어머니들이 베란다나 다용도실 구석에 놓고 15년에서 20년째 고장 한 번 없이 끄떡없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형태입니다. 이 기계의 위대함은 우리의 전통 온기 항아리가 땅속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방식을 현대 기술로 가장 우직하게 구현해낸 직접 냉각식, 직냉식 구조에 있습니다. 화려한 스마트 냉장고들이 차가운 바람을 팬으로 불어넣는 간접 냉각 방식을 사용하여 잦은 성해와 온도 편차를 일으키고 팬 모터가 고장나는 반면 이 뚜껑형 냉장고는 두꺼운 단열재로 둘러싸인 내부 벽면 자체가 차가워지는 단순하고 무식한 냉각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계실 내부에는 회전하는 팬이나 복잡한 센서가 거의 없고 오직 압축기, 컴프레셔 하나가 묵묵히 냉매를 순환시킬 뿐입니다. 고장날 확률이 존재하는 움직이는 부품 모빙 파츠를 최소화한 설계야말로 최고의 내구성이라는 공학의 제1원칙을 충실히 따른 결과입니다. 두꺼운 문을 위로 들어 올릴 때 느껴지는 묵직한 하중과 뚜껑을 여는 순간 차가운 냉기가 밖으로 쏟아지지 않고 아래로 묵직하게 깔려 있는 모습은 이 구조가 왜 온도 유지에 그토록 탁월한지 시각적으로 증명합니다. 200리터급 기본 모델이 온오프라인에서 약 60만 원에서 80만 원 선에 판매됩니다. 15년을 쓴다고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연간 사용 비용은 5만 원 남짓입니다. 300만 원짜리 최신형 스탠드 김치 냉장고가 5년 만에 메인보드가 나가거나 냉매가 새어 고철이 될 때 연간 60만 원의 비용을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 투박한 가전이 얼마나 정직하게 돈값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허리를 깊숙이 숙여 무거운 김치통을 밑바닥에서 꺼내야 한다는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고 주방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차지한다는 뚜렷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내내 살얼음이 낀 완벽한 아삭함을 유지하는 동치미와 김장 김치의 맛,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서비스 기사를 부를 일이 없는 튼튼함을 원한다면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의 가격적 진입 장벽이 있지만 부품의 설계 원리 측면에서 마케팅 소음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하나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코스트코 매장이나 백화점, 그리고 쿠팡 로켓 직구를 통해 한국에서도 요리 애호가들의 최종 목적지로 불리는 미국의 바이타믹스 클래식 블렌더입니다. 앞서 우리가 파트 2에서 살펴보았던 닌자 블렌더가 화려한 광고에 수천억을 쏟아붓고
플라스틱 부품이 깨져 소송에 휘말릴 때 바이타믹스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들은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가족 경영을 유지하며 오직 분쇄라는 본질 하나에만 집착했습니다. 이 블렌더의 가장 큰 차별점은 모터의 힘을 칼날로 전달하는 연결 부위인 드라이브 소켓 구조에 있습니다. 저가형 블렌더나 무늬만 프리미엄인 제품들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 이 핵심 부위를 플라스틱 기어로 만들어서 얼음이나 단단한 식재료를 갖다 보면 기어가 마모되어 헛돌거나 열에 녹아 타버립니다. 하지만 바이타믹스는 이 부위를 항공기 엔진에 쓰이는 등급의 단단한 금속 대 금속, 미틀 투 미틀 결합으로 설계했습니다. 두마력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 같은 힘을 내는 모터가 고속으로 회전할 때 그 엄청난 토크와 저항을 플라스틱이 아닌 금속이 온전히 버텨내는 것입니다. 또한 모터가 과열되지 않도록 내부 구조에 거대한 냉각팬을 장착하여 연속 사용 시의 안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디자인은 마치 업소용 기계처럼 투박하고 전면에는 고장날 터치스크린 대신 직관적이고 아날로그적인 토글 스위치와 속도 조절 다이얼만이 덜렁 달려 있습니다. 이 기계를 작동시키면 제트기가 이륙하는 듯한 엄청난 굉음이 발생하지만 그 소음은 어떤 억센 섬유질이나 단단한 씨앗도 현미경 수준의 미세한 입자로 산산조각 내버리는 압도적인 힘의 증거입니다. 국내 구매 가격은 클래식 라인 기준으로 약 60만 원에서 80만 원 선으로 블렌더 치고는 매우 비싼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에는 제조사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7년 이상의 긴 무상 보증이 따라 붙으며 실사용자들은 보통 15년 이상 이 기계를 사용합니다. 연간 비용으로 계산하면 5만 원 수준으로 매년 10만 원짜리 믹서기에 모터를 태워 먹고 새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선택이 됩니다. 좁은 한국식 부엌의 상부장 아래에 쏙 들어가지 않는 높은 키와 아침에 믹서기를 돌리면 온 가족이 잠에서 깰 정도로 크고 무식한 소음이 가장 큰 제약입니다. 그러나 부품이 부서지거나 환경 호르몬이 녹아나올 걱정 없이 평생 매일 아침 완벽한 질감의 주스를 마시고 싶다면 이보다 더 정직하게 설계된 모터는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5가지의 브랜드와 제품들은 마케팅이 지배하는 이 가혹한 시장에서 어떻게 품질이 시간의 시험을 이겨내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플라스틱 대신 금속을 선택했고 복잡한 전자회로 대신 단순한 물리적 기계를 신뢰했으며 제품 전체를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대신 작은 부품 하나를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정직한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지불해야 할 곳은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TV 광고가 아니라 쇳물을 붓는 노동자의 땀과 마모되지 않는 부품을 깎아낸 엔지니어의 고집입니다. 진짜 좋은 도구는 샀을 때 자랑하고 싶은 물건이 아니라 10년이 지난 뒤에도 고장 나지 않는 것에 대해 새삼스레 놀라며 안도하게 되는 무던하고 단단한 물건입니다.